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캠프 진용 갖추기 본격 돌입했죠.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4명이 됐습니다. 자,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대선급 캠프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자, 고민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청와대 대변인에서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으로 이제 참여하시게 됐는데 계기가 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이후에 제가 처음 맡는 대변인직이거든요. 예. 사실은 3년 정도 부대변인 대변인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소진돼서 예. 이제 대변인직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서울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피부로 너무 많이 느껴서요. 예. 반드시 좋은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좀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 지역구가 이제 광진을 지역이잖아요. 예. 저희 지역에 보면은 뚝섬 유원지에 자벌레라는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오세훈 전 시장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건축물인데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지역구 갔을 때 흉물이 돼버렸다 하면서 원성이 너무너무 자자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빛둥둥섬 같은 거는 뭐 다른 분들도 잘 아시는 사안이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예쁘게 잘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정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 잘하는 시장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울을 글로벌 수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에 함께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명감에 자원하신 거라 봐도 되겠습니까? 네, 요청도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강경화 전 장관도 좀 합류했고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4명이 합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강경화 장관 합류까지 온 이런 진영을 이렇게 크게 갖추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그 틀을 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후보인 것이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합류하게 된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하고 긴밀한 공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제는 서울을 단순히 대한민국의 수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권리가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안에는 뭐 여러 궁궐들도 있고 또 한옥도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이런 전통 무자도 잘 보존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7, 80년대 어려운 시절을 보내오면서 서울의 옛 골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무조건 개발을 위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잘 살려내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종로 인근에 있는데 여기 근처에 보면 이제 피막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쉬움을 표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만의 콘텐츠들을 잘 살려내서 이제 9분 바르셀로나, 15분 파리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21분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제 공조들도 많이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뭐 기후 환경이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은 강경화 장관님의 조언들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성 장관이셨잖아요. 백발의 국제 무대에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유리천장을 깼던 커리어 우먼이시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함께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그 유리천장을 같이 깨주는 분이 되주길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근에 그 SNS에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어미사자 모습 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는 청와대에서 장관과 함께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제가 산자중기위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하고 같이 이제 입법 활동을 했었죠. 국감도 치르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참 많이 봤었는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 자기 가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사실 중기부가 이제 막 생긴 신생 부처이기 때문에 예. 영역이나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역을 넓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힘 있는 정치인 장관이라서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예. 그런 모습이 어미사자 같았었고 또 하나는 네. 어미사자는 자기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되게 강하게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국감 때도 보면은 되게 뼈 아픈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었는데 예.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전수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예. 즉각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장이 돼서도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좌고우면하지 않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이 사자의 모습처럼 우리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박영선 후보가 맞붙을 야권 후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있고 이제 단일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둘 다 중도를 표방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네. 박영선 후보는 그 이미지라든지 뭐 공약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방점을 찍고 좀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를 중도를 표방한다고 말은 하시지만 네. 어쨌든 그 기본 근저에는 보수 세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추진력과 실행력은 중기부 장관을 하셨던 모습에서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BBK 문제라든지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또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에 사법개혁 특위 하시면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분이시기 때문에 강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도 갖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두 후보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 오세훈 후보는요. 이제 총선에서 네.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이긴 재치신 후보인데. 네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뭐 대변인 맡긴 하셨지만은 또 어떤 전략 전술 면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주실 법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부딪히고 겪었던 사람이니 제일 잘 알겠죠. 예.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는 그 상대방의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임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세훈 후보께서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난들을 좀 많이 하셨었던 바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들은 있죠. 저는 오히려 선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게 좀 아쉬웠었고,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정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 것이다 네. 라면서 저와의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셔서 소위 요즘 얘기로 하면 쿨한 성격은 아니신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예. 이제 지난 가을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나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질 때나 혹은 그 이후의 모습에서도 보면 조건부 정치를 되게 많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만큼은 끝까지 정정당당한 승부를 좀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처음 좀 출연하시는데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1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프로그램 고민정 의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 의원님. 네. 자, 그러면 고 의원께서 총선에서 받은 표가 혹시 시장 선거에서는 오 후보한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없게끔 해야겠죠. 그게 제가 예. 지역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단일화 예상대로 어제 됐습니다. 이 네. 단일화 결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단일화의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하게 계산을 통해서 하는 단일화가 아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범여권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에 있어서 당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모양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선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와 만나야 되는데요. 특히 어느 후보 쪽으로 좀 더 어떤 뭐랄까 공략 포인트랄까 이런 걸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선 경쟁자 누가 될까요? 네. 예. 글쎄요. 일단은 두 분께서 단일화를 하실 수는 있는 건가?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 중으로 만나겠다고 하셨던데, 네. 그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사람 간의 그리고 두 진영 간의 정치적 철학과 방향성이 같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장 자리와 그 다음 이제 대선까지를 바라보실 텐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계산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양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나 저희가 어떤 후보가 됐으니 그 후보와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서 우리가 예. 이제 당선이 되겠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아직 뭐 야권에서 정리도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될 것이다라고 논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와는 이제 맞붙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도 안철수 후보와는 그 뭐랄까요, 좀 더 그렇더라도 혹시 안철수 후보가 네.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준비도 네. 좀 더 신경을 쓰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아니 그럼요. 뭐 안철수 예.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누가 됐든 저희야 준비는 다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약간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이번에 김진애 의원 그 네네. 의원직을 비례 승계로 이제 이어받게 됐는데 사실 논란도 좀 나왔는데 뭐 별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원칙에 따라서 저절로 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되는데 이제는 사의 표명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는?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린 행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하는 약속이다. 이게 그분의 워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약속을 스스로가 깨버렸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면서 사의표명 당시에 그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의 말이 너무나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 뭔가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뭐 이것 때문에 그 중수청법이요. 이게 속도 네. 조절론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아니, 예, 그 중수청 네.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아직 최종 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국정 공약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도 아니었고, 예. 최종 개혁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밥상이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차려지기도 전에 밥상을 걷어찬 모양새가 돼버려서 예.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듭니다. 예. 또 뭐 그 사의 표명 당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의 1시간 만에 그냥 바로 사의 수용한 것도 사실은 이게 화제가 되는데요. 어떤 뜻으로 봐야 그래요? 됩니까? 예. 그거를 화제로 삼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짧게 혹은 빠르게 입장이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특히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숙고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논할 가치가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짧게 입장이 나왔던 것인데 예. 특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위는 마지막으로요. 예. 그 저희가 잠시 뒤에 그 김진애 의원과 인터뷰 지금 이어지는데 네. 이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박 전 시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이게 선거니까 그 여성 네. 후보자로서 입장을 좀 내는 게 하나의 의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 입장은 이제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냈던 입장도 있는데 예. 이제 김진애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국회 안에서도 이제 김진애 의원님하고는 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 친분도 있고 예.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면 서로 잘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당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봤습니다.